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사실은 제가 오늘 영상을 세 번째 찍고 있어요. 그래서 더 오랜만이 된 것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가 왜 그동안 영상을 안 올렸는지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 피부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거의 나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게 원래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스킨 저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세 번째 찍는 이유가 이전에 너무 디테일하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막 30분, 35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편집까지 다 했는데 너무 길어서 안 되겠다 해서 오늘은 최대한 간략하게 포인트 핵심만 얘기해서 최대한 짧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평생 타고나기를 피부가 좋았어요. 좀 재수없게 들릴 수 있지만 저만 피부가 좋은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다 피부가 좋아요. 그래서 솔직히 살면서 어떤 피부에 고민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 9월 이제 2년이 됐죠? 제가 그 당시에 되게 막 바이럴을 많이 타던 쿠션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또 그 당시에 제가 잘 보던 뷰티 유튜버 분께서 그걸 공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매를 해서 한번 썼는데 쿠션 자체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여러모로. 근데 그걸 쓰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얼굴이 이렇게 나비 좀 따라서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막 뭐 뾰루지가 한두 개 나고 좀 뭐 홍조가 올라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짤 수도 없는 조그만 게 오돌토돌한 느낌으로 그냥 요렇게 전체가 다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한 하루 이틀 정도 진정 제품 스킨케어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썼더니 이틀 만에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별일 아니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 쿠션을 다시 써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뒤집어졌던 거 빼고는 다 괜찮았거든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달 뒤에 다시 썼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저의 그 악몽 같은 스킨 저니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썼더니 바로 그날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바로 얼굴이 또 정말 똑같은 그 모양새로 요렇게가 또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뒤집어졌을 때도 처음처럼 열심히 제가 갖고 있는 진정 제품을 썼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막 시중에 유명한 진정 제품들 다 사서 써봤는데도 안 없어지고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딱 됐을 때 요거는 어떻게 홈케어는 안 되는구나 하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피부과를 갔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큰 피부과를 갔거든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그러면 뭐 먹는 약 처방해 주시나요? 이랬더니 먹는 약을 먹어도 한 달은 넘게 먹어야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바르는 약이라도 처방 안 되나요? 이랬는데 바른 약도 뭐 잘 안 되는데 이러셔서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는 건가요? 저는 그럼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이러면서 막 저 뭐라도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바르는 약을 처방을 해주시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받아온 약이 요거입니다. 락티케어 로션 1% 히드로코르티손. 이제 막 속상한 마음으로 집에 왔죠. 근데 이걸 썼더니 한 번, 두 번 발랐더니 완전 싹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제 원래 피부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야 완전 해결이 어려울 거라고 하시더니 너무 쉽게 해결되는데?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걸 이제 끊었죠. 그랬더니 며칠 뒤에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이걸 다시 쓰면 또 다시 쏙 들어가고 끊으면 다시 올라오고. 근데 제가 정말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스테로이드 로션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난 얘만 있으면 천하무적이야 이러면서 계속 썼는데 계속 내성이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뭐 제가 중간에 다른 피부과도 한 번에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히 원인이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 같은 거는 설명을 안 해주시고 거기서도 그냥 똑같은 걸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이거만 6개월 썼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뒤에는 내성이 정말 많이 생겨서 처음에는 진짜 한두 번 쓰니까 싹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6개월 지나니까 5일, 6일을 써도 완벽하게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단했을 때 다시 올라오는 텀도 엄청 짧아졌고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슬슬 내성이 생긴다는 걸 체감을 했죠. 제가 이제 작년 5월에 호주를 왔는데 오기 전에 한 두세 달 정도를 부모님 집에 지냈거든요, 본가에서. 그러면서 그 저희 지역에 있는 제일 큰 종합병원 피부과를 또 갔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같은 성분인 요 코디케어 2.5% 그러니까 제가 원래 쓰던 게 1%인데 이제 그때쯤부터는 이게 피부에 안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량이 더 많이 들어있는 2.5%를 처방을 해주신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요거를 딱 3일만 쓰고 3일 뒤부터는 스킨케어, 선크림, 메이크업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세안도 폼클렌저를 쓰지 말고 물세안으로만 하고 그렇게 2주를 있다가 다시 진료를 보러 오라고 하신 거예요. 진짜 이거 딱 3일 바르니까 깨끗하게 들어갔고요. 근데 신기했던 게 그러고 나서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발랐더니 다시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병원에서도 막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발랐으니까 안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평생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난 코덕이란 말이죠. 어떻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뭐 메이크업이 어떻게 안 한다고 쳐도 솔직히 평생 어떻게 스킨케어랑 선크림을 안 바르고 살아요. 그래서 다시 결국 스킨케어,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했더니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 그 6개월의 기간 동안 저도 열심히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저의 결론은 이게 피부 장벽이 무너진 거구나 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 피부 장벽에 좋다는 스킨케어 제품들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제가 다 사서 써본 것 같거든요. 피부과에만 입점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다 써봤고요. 근데 저는 뭘 써도 그냥 일반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면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다 나중에 제가 호주로 오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면세점을 쓸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코덕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비행기를 탄다? 화장품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화장품을 살 수 있어 하는 설레는 마음에 저는 인터넷 면세점에서 장바구니에 그 면세 한도만큼 사고 싶은 것들을 다 담아놓고 딱 한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그 당시에 라메르 쿠션이 인터넷 면세점에서 막 반값으로 할인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라메르가 막 피부 장벽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었어가지고 어쨌든 저는 메이크업을 할 일이 한두 번씩 있는데 라메르 쿠션을 쓰면 좀 덜 자극하게 쓸 수 있을까? 하고 오프라인 면세점에 테스트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사실 그 쿠션도 결국에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받으러 갔는데 그날 또 어김없이 피부가 요렇게 우두루두들하게 아예 결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나중 되니까 이게 나비존뿐만 아니라 이렇게 콧대를 타고 이마까지 넘어왔어요. 정말 피부가 전체가 다 뒤집어진?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주시는 매장 직원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저의 이런 거 얘기했어요. 쿠션을 한번 잘못 썼다가 이렇게 다 뒤집어졌는데 이게 피부 장벽 때문이라고 하긴 하던데 뭔 짓을 해도 안 돌아온다. 이 정도로 말씀드렸더니 본인도 전에 어떤 제품을 썼다가 저처럼 이렇게 피부가 싹 뒤집어지신 적이 있대요. 근데 그분도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도 해결이 안 되시다가 라메르로 이직을 하게 되시면서 라메르 크림을 쓰기 시작하셨더니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저는 이미 그 당시에 제가 나름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도 해결이 안 됐는데 크림을 하나 바른다고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될까? 라는 약간 불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안 믿는 듯한 반응을 했더니 그분께서 정말 정색하고 진지하게 본인은 정말 라메르 크림을 바르고 딱 해결이 되셨다는 거예요. 뭔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진정성 있게 진짜처럼 들렸는데 이제 또 고민이 사람 피부가 워낙 사람 바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게 먹혔다고 나한테도 먹힌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크림이 2, 3만 원, 3, 4만 원만 해도 제가 그래 한번 써보자 했을 텐데 라메르 크림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을 했는데 그때 또 마침 인터넷 면세점에서 라메르 크림도 할인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면세 한도까지 꽉꽉 담아놓은 그 색조 화장품들을 눈물을 머금고 하나씩 빼고 라메르 크림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 와서부터 라메르 크림을 쓰게 됐는데요. 정말 라메르 크림만 바르면 깨끗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시기에는 이미 이 스테로이드 2.5% 로션도 안 먹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근데도 라메르 크림을 바르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좀 거짓말 같죠? 광고 같죠? 광고였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럴 줄 모르고 제일 조그만 용량을 사온 거예요. 이걸 다 썼을 때 백화점 가서 정가 주고 사기엔 너무 비싼 금액이니까 이거 30ml짜리 어떻게 아껴 쓰지? 하다가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죠? 니베아 파란 통이 라메르 몇십만 원짜리 크림이랑 성분이 똑같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요거를 사서 써봤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독일 제조 제품만 똑같다고 하는데 또 호주에 파는 건 독일 제조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서 썼는데 결론 다릅니다. 왜 비슷하다는 말이 나왔는지는 알겠어요. 라메르 크림도 쓸 때 그냥 얼굴에 바로 이렇게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손에서 녹일 때 그 손끝에서의 약간 녹아나는 그 느낌이 정말 니베아가 정말 비슷해요. 그리고 제 기억에 향도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향이나 그 텍스처감이 비슷해서 애초에 그런 걸 비교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피부에서는 최소한 라메르를 발랐을 때는 피부가 완전 깨끗했지만 니베아를 썼을 때는 다른 스킨케어 제품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이렇게 싹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설에 가족들이 호주에 놀러 올 때 동생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요. 라메르 크림을 면세점에서 큰 거를 사왔습니다. 이제 100ml, 제가 라메르 100ml짜리를 샀는데 라메르 크림이 단지용이에요. 그 비싼 크림을 맨날 스패츌러로 떠서 쓰다 보면 오염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래 이렇게 깔끔한 성격은 아니지만 라메르 크림은 여기에 넣어놨고요. 이거는 그냥 알리에 베큐um 컨테이너라고 치면 2,000원, 3,000원이면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처음 호주 올 때 30ml짜리 살 때 이 제품을 5ml짜리 샘플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슷한 느낌인데 제형이 얘는 로션 에멀전? 로션 타입이고 얘는 꾸덕한 크림 타입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보통 아침에 아니면 화장 전에 아니면 피부 상태가 좀 괜찮을 때 요걸 바르고요. 요거는 보습이 좀 더 필요할 때 그리고 피부 상태가 좀 안 좋아졌을 때 그리고 밤에 요거를 바릅니다. 그러면
나의 스킨 저니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6월 말부터 여기에 이런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알러지인 줄 알았어요. 제가 금속 알러지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뷰러를 하면 뷰러가 보통 금속 뷰러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쭉 뷰러 닿는 모양을 따라서 알러지가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끔 지퍼 있는 옷 입잖아요. 그럼 여기 맨살에 닿으면 속이 이렇게 빨갛게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오고 나서도 한번 여기 알러지가 올라와가지고 그 GP를 보러 왔더니 요거를 줬어요. 요거는 이제 알러지 크림이라고 받은 건데 제가 처음에 이게 알러지라고 생각해서 이 크림을 그냥 썼어요. 근데 제가 학습이 안 되나 봐요. 그냥 예전에 얘네 쓸 때랑 똑같이 얘도 바르니까 진정되고 진정됐구나 하고 끊으면 다시 올라오고 이거를 이제 그냥 예전 이거 쓸 때랑 똑같이 계속 반복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그 포레오 그 각질 제거해주는 디바이스잖아요. 이게 나중에 GP한테 들어보니까 그렇게 자극을 주면 갑자기 확 염증이 생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쪽으로만 엄청 심하게 뒤집어지면서 그 안에 노란 염증이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GP를 보러 갔는데요. 그 GP도 저한테 이게 뭐라고 얘기는 안 해주고 그냥 이 약은 바디에 쓰는 용이고 얼굴에 쓰는 용으로 다시 처방을 해줄게 이렇게만 하고 딱히 뭘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또 다른 GP를 또 보러 갔는데요. 그 GP는 이제 저한테 이게 perioral dermatitis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perioral이라는 말 자체가 입 주변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났단 말이죠. 그런데 또 그거 찾아보니까 이 입 주변 피부염이 코 주변에도 날 수 있고 눈 주변에도 날 수가 있대요. 근데 그러면 이름을 입 주변 피부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어쨌든 이제 그거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먹는 항생제를 주셨어요. 만약에 그 본인이 예상한 Pure Dermatitis가 맞으면 3, 4주가 지나면 이제 효과가 보이기 시작할 건데 만약에 3, 4주 뒤에도 그대로라면 이거는 자기가 생각한 그 입주변 피부염이 아니니까 피부과 전문의한테 레퍼럴을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생제를 일단 3주치를 처방을 해주셔서 3주치가 어제 딱 끝나서 사실 오늘 GP를 다시 보고 왔습니다. 이게 확실히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되어가지고요. 이 항생제를 계속 먹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3주치를 더 처방을 해주셨고 혹시 중간에 이게 깨끗해지더라도 3주를 다 먹으라고 하셨고 만약에 3주 뒤에도 깨끗해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정말 피부과 전문의에게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3줄 요약. 제가 처음에 쿠션을 한번 잘못 썼다가 피부가 뒤집어졌었다. 그거는 라메르를 썼더니 해결이 됐다. 이번엔 입 주변 피부염이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는데 요거는 라메르로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항생제를 먹고 있다. 끝입니다. 그러면서 이 GP가 저한테 또 스킨케어, 선크림, 메이크업을 금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렇게 색깔 있는 립밤만 좀 바르고 찍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요 라메르 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거 리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막 이게 그렇게 비쌀 정도인지 모르겠다. 괜찮긴 한데 그 가격 값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리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리뷰에 공감합니다. 왜냐면 저도 만약에 그 피부가 확 뒤집어지기 전에 만약에 이걸 써봤다면 좋긴 한데 그 가격 주고 살 만큼인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피부가 이미 좋으시거나 피부가 엄청 좋지 않더라도 특별히 피부에 크게 문제 없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처럼 어떤 계기로 아니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피부에 문제를 달고 사셨던 분들 이렇게 저렇게 나름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써보는 거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가 30ml가 제일 작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5ml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작은 용량부터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 지금 GP가 말해줬는데 피부가 이렇게 예민할 때는 소프 프리 클렌저를 쓰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지? 했는데 이제 약국 가서 물어보니까 세타필이랑 큐비에서 나오는 클렌저는 다 소프 프리 클렌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렌저도 순한 거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약국에서는 사실 저한테 스킨케어 선크림 발라도 돼요 라고 하시면서 그것도 쓰려면 큐비나 세타필 브랜드를 쓰라고 알려줬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 제가 피부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예민 피부여서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저의 경험을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또 영상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제가 이렇게 생얼로 등장을 할 것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럼 안녕.